네,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가해자가 강제조장이 나왔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인 내지 원고는 가해자, 그 다음 피청구인 또는 피고는 교육지원청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피해자,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피해자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거나 이번에는 참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유리한가, 어떤 걸 선택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해자가 전학 내지는 어떤 징계가 나왔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복을 합니다.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그런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게 서면을 보내옵니다. 가해자의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너네도 뭔가 의견을 내고 싶으면 첫 번째 의견서 제출해라, 두 번째 참가 신청해라,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의견서 제출과 두 번째 참가 신청이 다른 건, 가장 다른 거는 참가 신청은 나도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가해자, 피청구인 교육청,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가해자, 피고 교육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당사자 구조입니다. 이당사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냥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이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참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당사자가 됩니다. 피해 학생도. 그래서 3명 구조가 되는 거예요. 참가인이 되면은 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원고와 피고가 내는 모든 서면을 나도 당사자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서에 뭐라고 써내는지, 피고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내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저도 뭔가 서면을 써내면 원고,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다 돌려보는 거예요, 내는 자료를. 그러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전학 조치가 나왔으면 피청구인은 우리 학폭의 처분은 타당했다라고 본인 이야기를 하겠죠. 피고는, 원고는 너무 과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근데 우리는 유지를 해야죠, 우리도. 그래서 피청구인이랑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피청구인이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발생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땅땅땅 해서 총점 17점이 나왔고, 그래서 강제전학이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피청구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통 냅니다. 근데 이제 원고 측이 내는 주장이나 증거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탄핵도 해야죠.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도와서 우리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참가 신청을 하면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피청구인이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약간 성의 없게 답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을 때 저희가 대신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피청구인 교육청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학폭이 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불만 있는 가해자 측이 생기고, 또 피해자 측도 가해자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행정심판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피청구인이 되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뭐라고 하면 그걸 답변하고 또 재답변하고 재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우리가 참가 신청을 해서 싸우면 이건 내일이잖아요. 만약에 전학 조치가 취소되면 우리 자녀가 가해자랑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린 더 필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 신청을 해서 싸우면 다소 피청구인이 열심히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행정소송 같은 걸 해보면 피청구인 측에서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참가인이 어떻게 보면 피고의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뭔가 적극성을 띠면 약간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도 저는 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는 제 경험상 내부적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가 신청하면 또 조금 다른 점은,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진행이 보통 됩니다. 근데 참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구술심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이 되면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서면심리주의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재판에서 나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구술심리 신청 뭐 이런 건 없고요. 내가 정말 적극성을 띠고 뭔가 가해자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취소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참가 신청하시는 게 맞아요. 네, 참가 신청해서 증거 다 보고 나도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다음 나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방법인 의견서만 써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가 신청과 달리 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해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피청구인이 뭐라고 하는지 못 보고 그냥
엄벌 탄원서처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내린 전학 조치는 타당하다라는 의견 개진만 그냥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타당하다. 피해 정도가 굉장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전학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 집행정지에서의 의견 제출과 달리 본안 청구에서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도 똑같아요. 피해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한 경우 가해자한테 의견 물어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징계가 가해자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라는 취지로 보통 하겠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도 의견 전화 참가 신청하라고 합니다. 제3자로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을지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